갚는다는데 제가 필리핀 사람을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외모의 현지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이제 필리핀 간지 16년째 되었고 소개받은 주일중 목사입니다. 이름이 주일중이다 보니까 평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가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 중원교회 온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과 또 몬탈반 선교를 위해서 한결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와 또 귀한 선교 헌금을 보내주셔서 저희 가정이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또 기쁘게 선교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필리핀 가서 저희 교단은 처음 2년은 선교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수습 선교사라 그래서 2년 동안 현지 적응 훈련 또 언어 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처음 2년 동안에는 이렇게 제가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원래 경상도 남자인데 경상도 남자들 특징 알죠? 10가지를 생각하면 한 두세 가지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필리핀 분들은 처음 보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웃어주고 미소를 짓고 환대하고 반겨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런 좀 무뚝뚝한 문화권에 살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참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친절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2년 동안 수습 선교사 기간 동안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필리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년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됩니다. 교회 사역, 우리 쓰레기 마을 사역, 산종 마을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사람들과 자꾸 만나면서 사역하면서 이제 3년, 4년, 5년쯤 되니까 처음에 가졌던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하나하나씩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에 필리핀에 가면 아무리 차가 막혀도 이런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조금만 차가 막히고 옆 차가 끼어들면 어떻습니까? 막 크락션을 굉장히 많이 울리죠. 근데 똑같은 상황이면 필리핀은 거의 크락션을 울리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그게 참 너무 좋아 보였어요. 참 사람들이 참을성이 있다. 어떻게 저렇게 매너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살아가면 갈수록 또 문제점이 그렇게 좋은 인내성은 있는 건 좋지만 인내심이 있는 건 좋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리 불합리한 상황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막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도로가 예를 들어서 좁다든지 도로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도시 설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 한국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죠. 빨리 저기 도로를 좀 고쳐달라고 빨리 수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현실에 있는 그런 어려움이나 좀 답답한 것을 빨리 개선을 합니다. 근데 필리핀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 현실 자체를 그런 것들을 운명론적인 사고라 그러죠. 아무리 불합리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걸 개선하려거나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3년 해서 5년 차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이제 답답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 저걸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또 일을 해보니까 한국 분들은 우리는 1시간 만에 끝낼 일들을 우리 필리핀 분들은 3시간, 4시간, 5시간 어떨 때는 하루 종일 해도 끝을 못 내는 겁니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결과 중심적이고 효율 중심적인 민족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외국 사람들 만나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결과 중심적이고 효율 중심적이에요.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동네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을 사러 갑니다. 똑같은 간식을 300개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300개 사면 슈퍼에서 하나 찍고 곱하기 300 하면 끝나죠. 10초도 안 걸립니다. 계산하는데. 우리 필리핀은 어떻게 합니까? 300개를 똑같은 건데 다 찍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제가 처음에 그래서 계산기 카운터에 가서 곱하기가 없는지 싶어서 봤어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들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거나 교회를 비울 때가 있잖아요. 슬쩍슬쩍 물건을 훔쳐가기도 하고 때로는 팔아먹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제 안에 이제 이 실망감을 넘어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6년, 7년쯤 되니까 이제는 막 거의 폭발 직전까지 옵니다. 그리고 뭘 이렇게 주면 특히 우리는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뭐 옷, 뭐 쌀, 뭐 약품 얼마나 많은 물건들 제가 줬겠습니까? 주면 한국 분들은 어때요?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한마디 하죠. 근데 우리 필리핀 분들은 감사도 인색하고 받는 것을 너무 당연시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안 주면 화를 내고 안 주면 뭘 하지 않는 그래서 주고 나중에는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제 안에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실망, 분노, 화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여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한국 가서 조용히 어제 그냥 농촌 목회를 할까요? 여기 도대체 이분들에게는 도대체 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화의 의지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바꾸려는 그런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그때 호남신학대학교의 황성영 총장님이 당시에 오셔서 우리 한국 신학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 내용 가운데 1800년도 후반부에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온 초창기 서양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선교 보고를 한 내용을 우리 신학 그 선교학자들이 그 내용을 쭉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우리 민족에 대해서 특징 세 가지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100년 전, 약 100년 전에 초기 서양 선교사님들의 눈에 비친 우리 민족의 특징, 여러분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더러운 민족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민족. 선교사님들이 집에 요즘 말하면 신방을 가거나 뭐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하거나 또 동네에 이렇게 다녀보면 왜 이렇게 더럽게 해서 사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온갖 길거리에 인분이 떨어져 있고 집안 이 꼴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냄새 나고 두 번째는 너무 게으른 민족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얼마나 우리가 가난한 나라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할 생각하지 않고 특히 남자들은 가장들은 술 마시고 노름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눈에 비친 우리 과거의 모습이. 세 번째는 거짓말 잘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선교사님들을 가이드한 요즘 말하면 가이드한 마부들 또 가이드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또 선교사님들을 많이 속여서 돈을 뜯어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게 100년 전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에게 느낀 감정 그렇다면 제가 필리핀 분들에게 느꼈던 그 감정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그때 실망스러웠겠습니까?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똑같은 저의 생각처럼 이 대한민국 저희 민족을 보고 이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선교를 보고를 써서 자기 나라 본국에 선교 보고를 한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 감정과 제 상황과 흡사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차이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죽어가는 미랄이 되었다는 겁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순교하셨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처절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참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섬김, 사랑, 희생이 내가 없었구나. 나는 사람을 탓하고 필리핀 사람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필리핀에서 내가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나 또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이 축복 결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 과거의 선교사님들이 흘린 순교의 피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이 성전을 위해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뿌려줬던 그 기도의 씨앗들, 그렇죠? 헌신의 씨앗들, 그 지금 꽃과 열매들을 지금 저희들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아까 우리 청소년들이 앞에 와서 특순했는데,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는 그 몫을 감당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 중년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맡겨준 이 선교의 사명, 선교의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실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이제 선교 현장 이야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비행기 타면 3시간 반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죠.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동네 몬탈바는 수도 메트로 마닐라와 바로 붙어 있는 지방 도시입니다. 북동쪽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몬탈바. 요즘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로드리게스라고 하는데 그냥 필리핀 사람들은 몬탈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그냥 몬탈반이라고 많이 그럽니다. 예,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우리 몬탈반에는 크게 4부류의 사람이 서로 보이지 않는 경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 이주민촌 사람들입니다. 수도 메트로 마닐라에 도시 빈민들을 필리핀 정부가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약 한 30만 정도 이상의 아주 엄청난 인원들을, 도시 빈민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켜서 저렇게 똑같은 크기, 저게 한 2평 되겠습니까? 그냥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에 보통 5명에서 10명 정도 수용하는 그런 집단 이주민촌을 만들어서 동네 큰 지역에 저렇게 분포해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쓰레기 마을 사람들입니다. 역시 이제 수도 메트로 마닐라의 생활 쓰레기, 우리 과거에 여러분 쓰레기를 이렇게 비닐봉지 같은 데 넣어서 집 밖에 도로에 이렇게 내놓죠. 그리고 내놓으면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그 쓰레기 트럭들이 이 집 밖에 내놓은 쓰레기들을 다 수거해서 저희 동네로 옵니다. 그래서 뭐 계곡을 메꾸거나 쓰레기 산을 만들거나 아니면 태우거나 아니면 저렇게 쓰레기 마을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를 이제 다 이제 버려둡니다. 버려두면 더 쓰레기 더미 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제 쓰레기 마을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저기서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저 쓰레기 마을 사람들은 저곳이 삶의 우주입니다. 예. 세 번째는 우리 몬탈반이 대구처럼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진 분지입니다. 이 외곽에 있는 산 속에 수수를 구워 팔거나 과일을 길러서 이렇게 짊어지고 내려와서 또 팔아서 자기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생필품을 사서 올라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산족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슬람 세력들이 특히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벌써 이 이슬람 무슬림 자치 마을이 크게 지금 확장이 되어서 2개의 교회가 생겼고 지금 학교도 하나 생겼고 또 지금 큰 선교센터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심찮게 저희 몬탈반 거리에 이 차도로한 이 무슬림 여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4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지역, 몬탈반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대략 한 60만 정도 됩니다. 지역은 작지만 필리핀에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한 지역 안에 필리핀 정부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모아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예, 우리 이제 쓰레기 마을 사람들입니다. 저렇게 이제 마닐라의 생활, 그 쓰레기들을 싣고 하루에 수백 대의 그런 쓰레기 트럭들이 저희 지역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참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쓰레기 마을 어린이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부모님을 따라서 쓰레기를 뒤져야 되고 그 쓰레기에서 때로는 음식을 찾아서 먹기도 하고 오염된 물을 마셔야 되고 또 우리 제가 어제 아래 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벌써 14세 이하의 여성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벌써 임신 출산율이 굉장히 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답니다. 우리 동네에도 15세 평균 한 15살 되면 여자아이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은 참 바쁘죠. 대학 가야 돼서 학교에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 마치면 뭐 해야 되면 학원 가야 되고 뭐 주말에는 그래도 뭐 문화생활 즐길 거리가 많잖아요. 그죠?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하여튼 다양한 문화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쓰레기 마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런 삶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어떤 즐길 문화적인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면 육체적인 본능, 이 성적인 본능이 생기면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임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 마을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여성들 40대 후반쯤 되면 아이가 10명에서 8명쯤 됩니다. 예. 이제 저렇게 맨 마지막 사진은 쓰레기 마을의 일상적인 모습들입니다. 예. 자, 다음. 예. 초창기에 가서 제가 가장 가슴 아파서 주룩했던 사역들이 쓰레기 마을에 가서 보니까 이 우물이나 펌프물이 도저히 마셔서는 안 된 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닥이 다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 침전수가 그대로 지하로 들어가서 그 지하수 물이 고여 있는 우물물을 그 물을 퍼내서 음식을 하고 마시고 아이들 모욕을 하고 그 생활 용수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병에 걸리고 노출이 되고 또 많이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물차 트럭을 불러서 당시에 이제 트럭 한 대 5만 원인데 상황을 알고 있는 한국 교회나 교인들이 저에게 물차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보내주실 때마다 트럭을 불러서 동네에 몇 시에 트럭 물차 옵니다 라고 광고하면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집집마다 저런 이제 바게스라 그러죠. 통을 들고 나와서 식수로 받아가고 저렇게 또 아이들 한 번씩 한 달에 2번 정도 아이들 깨끗한 물로 샤워도 시켜주고 새로운 속내의로 갈아입혀주고 또 영양죽도 먹여주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16년 전에 처음 가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게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많이 먹어서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그렇죠. 살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런 용어를 우리가 많이 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먹은 것을 살 빼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을 돌거나 뭐 산에 올라가거나 덜르르게 뭐 걷거나 그죠? 그런데 3시간 반 비행기로 3시간 반 거리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저곳의 어린이들과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데 도대체 이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어떤 탄식의 기도를 드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다음. 네, 우리 산종마을 우리 사진입니다. 산종마을도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떤 산종마을은 저렇게 뗏목을 타고 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산종마을에 가면 조그마한 학교 본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낮인데도 학교가 이제 사실 좀 컴컴하죠. 왜냐하면 산종마을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대낮인데도 저렇게 컴컴한 교실에서 아이들 연필 하나, 여러분 지우개 하나가 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감사하고 신기합니다. 우리 한국 우리 청소년들 너무나 지금 풍족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정말 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맑고 순수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히려 제가 저 산종마을 아이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오히려 힐링을 받고 나옵니다. 그만큼 참 맑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제 태풍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단점이 뭐냐면 태풍이 오면 이 외부 세계와 고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생존의 위기를 여러 번 맞는데 그래서 이분들하고 의논해 본 결과 뭔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뭔가 좀 이렇게 씨앗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과 의논해 본 결과 염소와 돼지를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기 염소, 아기 돼지를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분양할 때 각서를 받았겠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잡아먹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새끼를 놓으면 저에게 한 마리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받아서 또 다른 가정에 분양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정의 자립을 돕는 그런 씨앗으로 초창기 때 저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 산족 교회 한 번씩 한국 교회의 어떤 개인 가정이나 교회에서 선교사님 그 현교지에 교회를 좀 건축하는데 헌금을 보내고 싶습니다. 한 번씩 연락 옵니다. 하면 물론 제가 건축을 해서 제가 목회를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몬탈반 안에 이미 아까 제가 인구가 한 60만 된다 그랬죠. 몬탈반에는 한 100분 정도의 필리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의 99.9% 필리핀 목사님들의 교회는 아주 상황이 열악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천막을 치고 저 더운데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저 바람이 통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래서